저는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합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술 마시면 간이 무리를 한다. 운동을 해도 간이 무리를 한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하면 간이 2배로 무리를 한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인스타그램 주소입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앞으로 재미있는 정보들 그리고 저의 일상들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청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잘 청소하는 방법, 마인드셋 이런 거죠. 근데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사를 한 다음에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일을 정리를 하고 물건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집중력이 실제로 좋아지는 느낌도 있고 집이 깨끗해지니까 많은 것들을 기부했습니다. 자전거가 참 버리기도 애매하고 팔자니 귀찮고 그랬는데 저희 아들이 타던 자전거 2개도 마지막에 기부를 했고, 그리고 선풍기, 제가 안 쓰던 막 VR, 창고에 있는 것들 다 꺼내서 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롱블랙에서 이 3가지를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첫 번째, 가진 물건을 재점검하자. 책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를 하는 것 자체 명상처럼 할 수도 있다. 저도 방바닥 같은 거 닦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좀 비우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물건 관점에서 필요한 것 아닌 것을 좀 소팅을 하자. 나만의 판단 기준 세운다. 딱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처분한다. 저도 이 원칙이 있거든요. 옛날엔 옷을 사서 쌓아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아이를 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옷을 둘 데가 거의 없습니다. 침대 밑에 있는 쉘프 2개랑 옷장 반 칸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대부분 치우고, 저는 상자 1개 없이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버립니다. 지난 시즌에 입은 옷은 보유하자. 이런 식으로 뭔가 로직을 만들면 좋은데, 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북으로 좀 사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두기도 하지만 이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기 굉장히 어려워서 대개는 좀 기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좀 점검하자. 버리는 것도 기부하는 것 습관이 되면 나중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또 제 원칙은 하나 사면 2개 버리자, 하나 사면 2개 포기하자. 이게 항상 제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째, 필요 없는 물건은 즉시 버리자. 집착이 또 뭐 일종의 탐진치 아닙니까? 집착을 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만 남기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어떤 마인드셋으로 사냐면, 제 백팩 안에 들어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 혼자서 연구하고 하니까 카페에 앉아서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가방 메고 어디든지 떠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제가 쓰는 마우스, 그다음 충전기 그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쓰임도 부여할 수 있다. 와이프가 5년 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제 현재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00원짜리 유심 하나 사가지고 그런 쓰임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3번째, 공간별 정리 계획을 세우자. 이게 제가 연휴 때 저희 와이프와 하는 일이죠. 한꺼번에 다 하려면 정신이 없으니까 순서를 좀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뭐 냉장고를 정리하겠다 그러면 쫙 꺼내서 유통기한 지나고 너무 막 이런 오랫동안 치이는 소스 같은 거 정리하고, 한 칸씩 정리하고 닦고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마스노 슌모의 스님의 청소법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책은 밀리에서제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저는 운동하면서 오디오북으로 순식간에 다 들었습니다.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하는 이유. 저는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합니다.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기사들을 좀 보면, 자, 술 마시면 간이 무리를 한다. 운동을 해도 간이 무리를 한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운동을 하면 간이 2배로 무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신 다음날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이 고민을 왜 하게 됐느냐. 제가 기억하는 생화학 내용을 떠올려 보면 기본적으로 술은 에너지가 많아요. 에너지가 근데 우리 몸에 쌓일 수가 없고, 일종의 우리 몸의 배터리가 과충전되는 상태를 좀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동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느낌이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술 먹고 다음날 몸도 좀 붓고 컨디션이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운동을, 특히 러닝 같은 것을 하고 나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덩굴호박님 수영 말씀 주셨는데, 저도 2-3kg 정도 수영하고 나면 술이 확 깨는 게 아니라 숙취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물론 술을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 또 먹을 일들이 좀 있고 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우선 술, 에탄올이죠.
에탄올을 내가 섭취를 하면 간에서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아세탈데히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세탈데히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아세테이트, 즉 식초가 됩니다. 이 에탄올이 아세탈데히드가 될 때 이 과정에서 대량의 NADH라는 이제 에너지를 보유한 무언가가 생겨납니다. 에너지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세탈데히드가 이제 아세트산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알데하이드 탈수소 요소 LDH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아세탈데히드는 얼굴도 빨개지고요. ALDH라는 효소의 그 효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 마시면 얼굴이 막 붉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술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술 많이 드시면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여러 질병의 리스크 올라간다 이런 거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알데히드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발암 물질이에요. 이게 염증도 만들고 온몸에 폐혈증처럼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혈관에 말하자면 작은 구멍들이 막 뚫린 그런 상태를 만듭니다. 혈관이 아주 쫀쫀해야 되는데 이게 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부종이 생깁니다. 최악이죠. 몸은 붓는데 체중은 느는데 사실은 탈수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컨디션은 되게 안 좋고 이게 이제 아세탈데히드가 만드는 거고요. 이게 숙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탈데히드가 아세트산이 돼서 이 식초가 아세틸CoA가 됩니다. 아세틸CoA는 아마 이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TCA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대사 경로로 입력이 돼서 다시 이것도 에너지 토큰이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술은 아세틸CoA에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로 저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술이 이렇게 아세틸CoA를 만들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사이트레이트 엑시드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TCA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아세틸CoA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바퀴 쭈르륵 돌면서 이 NADH가 많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이 또 아세탈데히드가 될 때도 NADH가 많이 생겨납니다. NADH가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배터리 과충전인데 NADPH라는 게 있고 NAD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요. NADPH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환원,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ADH는 조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NADH가 많아지고 NADPH가 부족해지면 내 몸이 결국에는 활성산소를 조금 더 많이 경험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세테이트가 될 때도 NADH가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결국에 내 몸에 NADH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전달계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NADH는 이 에너지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TP는 뭔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ATP가 우리 몸을 굴리는 제일 중요한 이제 에너지죠. 이 ATP를 NADH가 하나가 2.5개를 만들어요. 근데 전자전달계라는 걸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세틸CoA가 결국에는 이제 초산이 식초가 분해가 되면서 생겨나는데 이게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ATP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알코올 1g은 7kcal 정도의 에너지를 냅니다. 우선적으로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해독 분해 작용이 진행되죠. 말씀드린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 그 다음에 아세탈데히드 디하이드로제네이즈에서 ALDH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도 역시 NADH가 나오고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빨리 대사 그리고 해독해야 되는 우선적인 연료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그 에너지는 전부 다 복부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그 술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완전히 대사되기 전까지는 다른 대사, 특히 지방산화, 영어로는 fatty acid oxidation이라고 하는데 지방 태우는 게 억제가 되고 지방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방으로 쌓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NADH가 이렇게 과잉생산, 그러니까 배터리가 과충전이 되게 되면 우선 젖산도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술 많이 마시면 다음날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 게 이거랑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잘 생기고 또 TCA 회로 자체가 억제됩니다. NADH가 많아지니까 에너지 토큰이 남아도니까 TCA 사이클이 안 돌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태는 또 간이 무리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격렬한 운동은 간에 추가적인 부하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NADH가 과도하게 축적되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우리 몸의 발전소죠. 전자전달계가 복원할 수 있는 이상으로의 환원압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과충전이라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이 환원압이 생기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초과적인 전자 공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슈퍼옥사이드, 즉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고요. 문제는 NADPH는 고갈이 되어서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은 더 크게 입게 됩니다.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HMP 션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로를 통해서 포로당이 NADPH를 만듭니다. 이 NADPH가 이렇게 산화가 되면 NADP 플러스가 되고요. 이때 GSSG, 글루타사이온 다이설파이드가 GSH, 항산화 효과 있는 놈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페록시데이즈가 활성산소를 이제 없애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NADPH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대량의 술을 먹게 되면 NADH, NAD 플러스 비율 쭉 올라가서 말씀드린 과충전이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올라간다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속이 되면 NADH가 과잉인 상태에서 세포는 NADH를 NADPH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실제로 만성적으로 알코올에 노출되면 오히려 NADPH는 고갈이 되더라. 실험 데이터를 보면 계속 에탄올을 공급받게 되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NADP와 NADPH 비율, NADPH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택, 활성산소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쉬워집니다. 이론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은 뭡니까? 에너지 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은 일단은 ROS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항산화 작용 유발을 하긴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산화환원 균형이 개선이 됩니다. 과충전된 배터리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이 전자전달계, 아까 말씀드린 NADH가 소모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활성화돼서 과도한 NADH가 소모가 되고요. 그래서 NAD 플러스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과충전이 해소가 됩니다.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긴 합니다. 달리기 열심히 하면.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마이토호메시스라 그래서 이건 우리 몸에 좋은 활성산소고요. 이거는 적응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항산화 시스템이 더 강화가 됩니다. 저희가 연구해보면 운동 후에 오히려 항산화제를 주게 되면 운동 효과는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운동에 의해서 나오는 활성산소는 또 다르다. 이거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운동은 또 어떤 일을 벌리느냐? 생화학적으로 봤을 때 NADPH, 아까 제가 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 그랬죠? 공급을 촉진해서 NADH는 많아지고 NADPH가 부족하니 불균형을 해소해 줍니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데 AMPK, NR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 대사, 그러니까 에너지 센서들인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 과잉 상태에서 에너지가 좀 부족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아까 PPP, HMP 션트라고 해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NADPH를 만드는 경로거든요. 이 PPP를 이용을 해서 NADPH가 생겨난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G 모델을 보면 운동의 경우에 만성 알코올 투여에 의한 간에 쌓여있는 지방간을 개선시켜주고 또 고갈된 글루타사이온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술 먹는 사람이 운동을 하면 술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간 및 생화학적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AMPK 경로는 가속 노화에도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AMPK 경로가 활성화되면 노화도 느려집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운동을 하면 AMPK가 올라갑니다. 메포르민을 먹으면 AMPK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AMPK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HMP 션트가 돌아가서 NADPH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제 정말 쉽습니다. 이제는 다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TCA 사이클은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우선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간은 시간당 10g의 알코올을 처리합니다. 이건 누구나 비슷합니다. 그냥 맥주를 1시간에 200씩 소화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 그래서 경찰에서 이걸 쓰기도 합니다. 이게 간에서 술 대사할 수 있는 효소는 완전히 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죠. 이거는 평균 맥주 한 잔밖에 못 깬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술은 간에서 90%를 처리하고 땀, 호흡, 소변으로 나머지를 배출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왜 술이 빨리 깨나? 평균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한 30-40% 올라간다. 정상 식사와 함께 운동을 하면 42%까지 올라간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래도 올라는 간다. 82년도 연구에서 보니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오더라. 술 먹고 다음날 운동을 하려면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고 운동을 하는 게 일단은 알코올을 빨리 분해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알코올은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준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변이죠. 그러니까 러닝하다가 낙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알코올 0.02 혈중 알코올 농도 %, 이 정도만 해도 운동 수행에 영향을 주고, 이제 0.05% 넘으면 평형 감각이나 반응 속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NHT, 이걸 니자라고 부르거든요. NHTSA, 니자. 미국 고속도로 뭐 안전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니자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 기준 때문에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운동하면 평형 감각,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 G에서 숙취 운동 효과 봤습니다. 술 먹인 다음에 어떻게 에탄올이 빨리 제거가 되는지를 봤는데, 그냥 금식한 G,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킬로그램당 300mg의 에탄올을 분해를 합니다. G를 해장국 같은 걸 먹이면 결국에는 분해 속도가 올라갑니다. 음식 먹고 플러스 운동까지 하면 더 올라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뭔가를 먹고 운동을 하는 게 회복에 일단은 제일 좋습니다. 사람 데이터는 아니고 G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뇌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다칠 수는 있다. 사실 그런데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은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운동을 한다 그래서 또 운동 능력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서 빡세게 술 먹고 운동하다가 이제 동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메디슨에 2005년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뷰 논문이죠.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자, 퍼포먼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숙취 운동을 한다 그래서 뭐 심장이나 기타 몸에 손상이 온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과로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약주하시고 다음날 또 운동하시다가 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술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아마 기저질환도 문제일 것 같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아마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나 싶고 단순히 모든 것들이 다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이제 운동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크게 생긴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게 되면 간의 손상을 완화하고 또 산화적 손해, 그러니까 활성산소에 의한 데미지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숙취의 염증 반응, 그러니까 아스탈데히드에 의한 염증, 그 다음에 이 에탄올이 사이토크롬 P450-221으로 분해가 될 때 이때 또 활성산소가 확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도 관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술 먹고 다음날 죽을 것 같은 그런 원인인데 또 다른 사람 연구가 있습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격렬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숙취로 인한 증상 정도가 유의하게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능적 탈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내 몸에 볼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격한 운동이 또 더해지면 당연히 컨디션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과도하지 않은 운동 정도로 알코올 분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대사를 촉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조금 더 돌아가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 TCA 사이클이 운동을 하게 되면 정말 빨리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 아세틸 CoA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기질이 이렇게 소모가 되니까 기질로 빨려 들어오는 아세테이트가 소모가 빨리 되거든요. 그럼 아세테이트가 빨리 소모가 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땡겨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사실은 숙취를 만드는 건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빨리 소모되게 만들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 이 사이트릭 엑시드 TCA 사이클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운동이다는 겁니다. 자, 퍼포먼스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느낌들이 있었냐면 전날 조금 술을 마셨다. 다음날 러닝을 하면 뭔가 되게 달리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하게 빨리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연구, 고위험 음주가 아니라 뭐 적당한 폭음이 아닌 정도의 음주를 하고 9시간 뒤에 다양한 운동을 시켰는데 술 마신 정도와 트레드밀 퍼포먼스는 차이가 없더라. 또 리뷰 논문도 받고 제가 해보니까 숙취 시에 단기적인 운동 능력은 유의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강도 지구력 운동 약간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안 떨어지기도 하고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드레스덴 공대 사마리아 협곡 하이킹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숙취 여부에 따라서 이 힘듦 정도에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완주 여부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의지력으로 완주는 다 되더라라는 게 나온 적이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운동 후에 또 술을 마시면 이 운동에 의한 단백질 합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안주로 단백질을 꼭 먹고 그러고 술을 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윗분들 접대하기 위해서 안주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러면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좀 일부가 간단했네요. 숙취가 좋아지는 느낌이 일단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빨리 하프 마라톤을 뛰었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 연습용으로 뛰는 거죠. 그때도 전날 두세 잔 정도 술을 마시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약간 과음을 한 날, 다음 날도 되게 뭔가 달리기가 잘 되는 하여튼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메커니즘적으로 봤더니 이 과충전 상태에서 여러 가지 대사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과충전 상태가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이 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몸이 붓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이 싹 빠지는 효과는 일단 있을 수밖에 없다. 메커니즘적으로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가 가속이 되고 그러니까 좋다. 혈액순환이 되니까 또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겠죠. 항염효과 운동이 있다. 활성산소가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 다음 도파민, 엔돌핀이 나오니까 커피 한잔 하는 그런 맑아지는 느낌도 들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과음을 하시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겠고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는 경우에 무리하지 말고 살살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술 분해 속도를 한 50%까지는 올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조깅 정도, 너무 막 스프린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술을 먹고 다음날 운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없고 적절한 정도의 신체 활동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내용 결론이었습니다.